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 저는 지금 ABA 센터에서 BCBA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우리 아이가 혹시 자폐가 아닌지 걱정되는데, 아니면 우리 아이가 혹시 자폐는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자폐인지 아닌지 진단을 내리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가장 긴 건 제가 봤을 때는 1년까지도 지켜보자고 하시는 박사님들도 계셨어요. 제가 사실은 한국의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조금 놀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치료사분을 위한 어떤 증언을 하는 동영상이었는데, 그 치료사분이 그 어머님의 자녀를 보자마자 저 아이는 자폐다라는 어떤 진단을 내리셨대요. 그리고 치료를 했는데 치료 효과가 참 좋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치료사분의 치료 능력은 솔직히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다만 그 치료사분이 아이를 보자마자 저 아이는 자폐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에 상당히 놀랐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했을 때도 그러고 지금 현장에서 일할 때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 중 하나가 아이를 보자마자 저 아이는 자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은 금기어인 이유가 저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자폐인지 아닌지 알 수는 있는데 한 번에 보자마자 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자폐가 많이 알려져서 어머님들 이제 자폐일까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자폐 아닌 다른 증상으로도 자폐와 같은 어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아이가 자폐라는 편견을 가지고서 아이의 행동을 분석하고 지켜보다 보면은 정작 아이는 자폐가 아닌 다른 증상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맞는 좋은 치료법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아이를 관찰하거나 아이의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가 물체를 보는데 좀 눈빛이 이상하다, 아이가 물건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엄마를 잘 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아이의 시력 검사예요. 아이가 시력이 나쁘거나 아니면 아이 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인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엄마가 부르는데 안 보는 이유 중 하나에 귀에 청각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엄마가 아무리 아이들 불러도 아이가 뒤를 돌아보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얘가 자폐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청력에 약간 귀에 염증이 생긴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냥 좀 기질이 예민하다 보면, 특히 어린 아이들은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예민함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데 대신에 음식을 좀 가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자폐일까 아닐까 걱정하시면 오히려 필요 없이 부모님께서 마음고생만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딱 보자마자 자폐라고 말하고 그분을 믿고 치료를 했다는 거는 조금 놀랐습니다. 놀랐고 그분 한번 만나보고도 싶었어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말하나? 그래, 아이가 까치발 들고 걷군요. 아이가 음식을 오래 물고 있군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아이에게 만약에 자폐적 증상이 많이 보인다 하면은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발달 전문 소아과 선생님에게 리퍼런스 보내드립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 지켜보시고 또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통한 다음에 자폐 진단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센터에는
사실 저희 센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희 센터 말고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인턴으로 일했을 경우는 자폐 진단 받은 아이도 있었고 자폐 진단을 받지 못한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폐 진단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모님들도 본인의 아이가 자폐일 거라고 굉장히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폐적 특징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께서 자폐 진단을 내리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모님들이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자폐 진단을 받으면은 보험 혜택이라던가 어떤 정부 지원 같은 거를 이제 받아서 아이가 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데 자폐 진단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속상해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당시 슈퍼바이저가 그 교수님하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슈퍼바이저가 보시기에도 아이는 분명히 자폐인 것 같다고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으로는 자폐적 특징이 많이 보이지만 아직 자폐적 판정을 내리기에는 그 증상이 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이제 좀 더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폐를 진단 내리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아이들의 그냥 어떤 발달 단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느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이 너무 빠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한 관찰 그리고 또 오래 지켜보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는 센터에 관해서는 절대 말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들 말씀드리면은 자폐는 스펙트럼이라서 아이들마다 굉장히 증상이 다양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자폐는 먹는 게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예민한 아이들도 있지만 뭐든 다 잘 먹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자폐 아동은 화장실 가리는 문제가 잘 안 된다라고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뭐 그런 아이들이 스펙트럼 안에 있는 것뿐이지 모든 아이들이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몇몇 증상 갖고 아이가 자폐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들 돕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저는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아이의 발달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아이가 만약에 자폐인지 아닌지 정 걱정이 되시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유튜브라던가 인터넷을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거나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폐에 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폐가 태어나면서부터 자폐인 경우보다 그냥 아이가 쭉 평범하게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폐적 증상이 확 발현합니다. 그냥 서서히 발현하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이가 달라졌다 느낄 정도로 확 변합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학생이었을 때 어떤 집에 이제 어세스먼트 하러 갔대요. 근데 그 집에는 아이가 셋인데 첫째, 둘째가 이미 자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굉장히 자폐에 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셋째가 너무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셋째 아이를 이제 발달 평가를 부탁하신 거였는데 그 당시 18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아이에게서 그 어떤 자폐적 특징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 아이는 자폐 특징이 안 보였다. 발달 평가상 아이는 그냥 아이 나이에 맞게 잘 발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대요. 근데 부모님이 아닌데 아직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땐 학생이어서 뭐지? 했는데 18개월 때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6개월 지나서 아이가 이제 자폐적 특징이 많이 발현됐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그 학부모님한테 되게 죄송하다, 내가 뭔가 놓치지 않았나? 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사과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아, 자폐는 그럴 수 있다. 18개월 땐 정상이었는데 24개월 때 발현될 수 있다. 라고 오히려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폐는 쭉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발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18개월 전후, 24개월, 30개월, 36개월 전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 36개월 때까지 아이가 만약에 자폐 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그 아이는 이제 자폐 진단을 받을지 안 받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말씀들 하세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소아과를 정기적으로 다녔는데 뭐 소아과 선생님이 아이가 자폐가 있는 거를 놓쳤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사람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폐의 특징, 어느 날 갑자기 발현한다는 특징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그 소아과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발현이 안 됐다가 그 이후에 발현됐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좀 어렵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영상을 앞서서 여러 번 찍었는데 말씀드리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자폐가 지금 한국에서도 꽤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AB도 꽤 많이 알려졌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이 겪고 있는 일들을 많이 유튜브에도 오픈하시고 인터넷에도 오픈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닐까? 한국 정서에는 맞지 않지 않을까? 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영상을 찍었던 거를 많이 폐기했어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어서 오늘 녹화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만약에 자폐적 특징이 보인다라고 생각되시면 일단 아이가 자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폐일 거라는 생각을 정말 접어놓으시고 아이들의 발달을 객관적으로 적으세요. 정말 아이가 오늘 자폐적 증상이 무엇을 보였다가 아니라 아이가 그냥 오늘 음식을 입에 오래 물고 있었다. 그럼 그냥 오래가 아니라 몇 분인지 시간을 재보세요. 아이가 3분간 물고 있었는지 10분간 물고 있었는지 이런 시간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아이가 오늘 까치발로 걸어 다녔는데 그 까치발로 어디서 어디까지 걸어 다녔는지, 까치발로 걸어 다닐 때 걷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이가 뭐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어떤 객관적으로 아이의 상태, 발달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아이가 눈 초점을 피한다라고 하면은 시력 검사, 아이가 이름을 불렀는데 돌아보지 않으면 청력 검사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아이의 발달 그리고 아이의 행동이나 놀이를 객관적으로 기록하셔가지고 소아과 선생님이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 정보들이 사실은 객관적인 정보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느끼시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폐 중점을 놓고 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자폐로만 보이는데 사실 자폐 이외의 다른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 중 하나는 다운 신드롬으로 심장 수술도 여러 번 했고 신장 기능도 매우 안 좋았는데 자폐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단을 내리기 어려웠죠. 아이가 지금 몸이 힘들어서 집중력이 잃은 건지 아니면 이게 자폐적 특징인지 아니면 혹시 ADD가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 많은 가능성을 놓고 항상 치료와 동시에 행동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딱 오직 자폐적 특징만이라고 가지고만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 내렸다가 혹시 그러니까 잘못되면 자폐가 아닌 다른 증상인데 그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아과 선생님과
꾸준히 상담하시고 기록을 아이의 발달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셔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폐는 태어날 때부터 자폐가 아니라 쭉 자라다가 아이가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자폐적 증상이 발현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 때문에 아이의 발달을 꾸준히 기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자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아이가 배웠던 것들을 잊어요. 그러니까 잠깐 까먹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던 아이가 말하는 능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뭐 연필, 가위질 잘 하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그 기능을 잃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섬세한 관찰, 객관적인 관찰이 매우 중요하고요. 소아과 선생님을 만나셨을 때 아이가 어떠한 기능,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러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이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코멘트를 남겨주셔도 되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선 성심성의껏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두서없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혹시 제가 실수한 거 있다면 꼭 지적해 주세요. 제가 고쳐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